저는 스스로가 고용 채용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그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만드는 건 어찌 되었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미션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기업들이 수가 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정말 가장 좀 첫 줄에 서는 농군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셜 벤처 동구밭을 운영하고 있는 노순호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구밭이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이제 발달 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일을 하지 못할까라는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기업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 회사를 이제 제품으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어, 뭐 친환경 기업 그리고 뭐 친환경 화장품이나 세제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 회사의 시작점은 이제 발달 장애인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사실 동구밭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원래는 마을마다 이제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일하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짓게 됐던 이름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좀 사업 모델이 초기랑 지금 또 현재랑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미션이나 또 지향하는 비전은 변경된 바가 없어가지고 사명을 계속 쭉 유지해 가고 있고 그래도 14년 이후로 꾸준하게 함께하는 발달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뜻한 바대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아무래도 고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뭐 기간을 떠나서 짧은 일자리, 긴 일자리 뭐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지속 가능함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도 창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뜻한 바 그 꿈을 이루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 모델 역시도 어떻게든 지속 가능함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저희의 이제 처음이자 끝인 그 발달 장애인 분들 역시도 그 부모님들과 또는 그 당사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 뭐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부여하는 가치가 남다르겠지만 뭐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복지가 좋은 직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었던 부분은 우리 한 달에 꼭 한두 건씩 그런 전화를 실제로 받아요. 돈 안 줘도 되니까 거기 가서 좀 일을 할 수 있냐.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거기에서 좀 곱씹어 본다면 정말 돈을 안 줘도 된다. 돈을 안 줘도 될 만큼의 값어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그 지속 가능함의 담보됨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근속계월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보장된 일자리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갈 곳이 없는 그 어려움이 얼마만큼 크고 고달픈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사실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직무를 저희가 배치하고 직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발달 장애인이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찌되건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정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두 가지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는 뭐 지금 저희는 이제 고체 샴푸, 뭐 린스 다양한 제품들을 하지만 여튼 뭐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사업 모델은 이미 많은 그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나 또는 학교에서도 운영했었던 모델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아니면 또는 실패했던 모델과 저희가 가장 달랐던 게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달랐어요. 이제 기존 장애인을 고용해서 비누를 만들었었던 곳들은 대부분이 시장에 있는 상품들과 경쟁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장에 있는 제품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비누를 제조하는 제조사들과 경쟁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품과 경쟁해서 그 제품이 1등 상품이 되는 거는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진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치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달 1등 비누는 또 다른 비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매달 비누 1등 하는 비누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체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판매업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 모델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 그 제품을 납품한다면 한 달에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기존의 이제 그 장애인 고용한 모델과 많이, 아이템은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되었건 그런 실패 사례들이 사실 하나하나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한 부분이, 그만큼 또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또 이 비누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낯선 직무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큰 스트레스 없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직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준비들이 가장 값진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는 그래도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우리를 먼저 접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가는 사실은 우리 기업에 관심 있고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나 중요한 이야기지, 일반 고객분들에게는, 물론 요즘에는 고객분들에게도 이 회사의 뭐 거버넌스나 회사의 미션이나 요즘은 다 관심도 많이 갖고 또 ESG 관점에서 굉장히 사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경주하긴 하지만, 근데 뭐 일반 개인 고객은 질 좋은 제품, 또 나에게 필요한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와닿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자 했던 미션과 목표는 이 성인 발달 장애인이 왜 오래 일을 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했었던 거는 최소한 우리 내부의 인원들 중에 발달 장애인이 메인이고 발달 장애인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치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달라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우리는 기업의 방식을 택했고 기업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수준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상업적인 관점으로 회사가 이제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마다 생길 때도 우리가 이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그래도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수가 발달 장애인 수가 좀 많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의 생각이고 약간 민주적인 결정이라보다는 제 그냥 신념이고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에다가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생각이고, 사실은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장기적으로 비전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함께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장애 사원을 한 분을 뽑을 때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당신 몫의 비장애인 2분을 꼭 뽑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초창기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시장의 선택을,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정말 끝을 고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은 아마 우리가 비누를 못 만들어서 아니면 제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발달장애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냥 겉으로만 하고 더 이상 이제 발달장애를 고용하지 않는 그 순간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다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뭐 이런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선택을 받는다면은 정말 100 중 하나라도 정말 그 소중한 고객분들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응원하는 분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고서 사실 오실 텐데, 그 부분을 퇴색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 같으니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첫 번째 사실은 모두가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50% 이상은 채용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걸 뭐 분기별로 정산을 했을 때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많이 넘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채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조금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빨리 또 채용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게 코로나 때 좀 많이 애로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채용을 하고 하는 과정이 특히 이제 장애 쪽, 이제 복지 쪽 영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기관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면대면으로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특히나 또 장애 사원 채용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애로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다 환원해서 다시 채용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일가 선생님의 그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저 스스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일가 선생님께서 살아 계셨었던 그리고 활동하셨던 실제로 또 이렇게 개척해 오셨던 그 시기는 특히나 대한민국은 그 시기가 저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거의 할아버지 세대일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정말 투쟁적인 시기였다고 보고 그 절대적 빈곤은 정말 삼시세끼 먹기도 힘든 그 제 세대는 공감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런 시기를 어떻게든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이제 헌신하시고 운동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특히나 저희 세대나 저도 MZ세대에 뭐 포함은 되던데 는 그때와 다른 또 질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세대거든요. 사실 저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도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 박탈감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을 훨씬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사회나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물론 어려운 이웃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지만 사실 삼시세끼를 뭐 굶는다거나 사실 또는 뭐 스마트폰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를 정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 절대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야, 이제 뭐 요즘 살기 좋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세대들의 사실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직도 하고 싶은데도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 관점에서 아우 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런데 요즘 저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당장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도 물론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죠. 워낙 요즘에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내 또래는 내 동생들 중에서도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사실 그 비교를 하는 것이 스스로의 가치관을 사실은 희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일가 선생님의 그 사상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후배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뭔가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거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저기 취업해야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취업하는 거 좋은데 너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뉘거든요. 공무원을 하고 싶다 또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 공무원에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왜 공무원에 가고 싶냐? 그냥 평생 곧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너는 얼마만큼 편안해야 편안한 거냐? 돈을 얼마나 주면 넌 그럼 만족하냐라고 하면 정말 거의 조삼모사격의 원숭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그리고 뭐 편하면 편할수록 좋죠 뭐. 그게 지금 작금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치관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꼭 우리 사회가 정말 돈을 쫓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일자리에 있어서는 사실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위한 수단이 저도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사회적 경제와 같은 또 다른 대안도 있다. 너가 만약에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많이 벌면 좋고 벌어야지. 근데 그 버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나이대별로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 20대 때는 뭐 조금 못 벌어도 되고 30대 때는 그래도 300은 벌어야 했고 40대 때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무원 왜 하려고 그래? 공무원 돈 많이 벌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면 이제 그 범죄자가 되죠. 아니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검사를 하려고 그러고 판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그 가치관의 희미함이 정말 이 개인의 삶도 그리고 이 사회도 혼탁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개인부터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 것인지,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만 사실 그걸 명확하게 해가면은 옵션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생각했던 정말 그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옆도 있고 좌회전도 우회전도 가능하네?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네? 라는 사실 좋은 플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 옵션 또한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하는 그 동기 자체에서부터가 그냥 해서 돈 벌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잘 먹고 같이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체험하고 같이 경험해 보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선택에 그냥 불나방처럼 경주마처럼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의 그 기준과 철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난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옵션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충분히 훌륭한 대안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한다면 창업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분들의 1%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정말 내 힘으로 고용하고 싶은 게 제가 뭐 살아생전 어떻게 보면은 목표일 것 같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접적인 고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통해서 최대한 일단 해보고 싶고요. 근데 한계에 분명히 부딪힐 것 같아요. 일단 산업에도 한계가 있고 또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형태는 이제 또 저희 또 그 기업이 담고 있는 에너지 또는 그 기업의 역량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뭐 계속 물론 생장하겠지만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모델은 좀 간접적인 고용 형태로라도 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관점으로는 사실 저는 결국엔 고용이라는 걸 모델로 한다면은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건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구밭이라는 모델로 그걸 직접 고용한 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고용 인원이 500명, 1000명까지 이른다면 이런 회사가 10개, 20개, 100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1%에 가까운 20만 명의 1%면 2000명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을 고용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같은 회사를 6개, 8개를 만들면 사실은 1% 이상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직접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고민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장점과 역량을 가지신 창업가, 기업가 분들을 육성시키고 또는 그 역량을 가진 분들을 미션을 이렇게 좀 관심을 이동시켜서 채용을 많이 하게끔 그걸 뭐 사실은 투자의 형태로 그걸 뭐 물질적인 투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는 옆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투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음 기업가들, 다음 이런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기업가, 창업가를 키워내는 게 제가 다음 해야 되는 그다음 스텝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직접 고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요즘 많이 고민을 갖고 있는 거는, 현재는 저희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대부분 고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해외 쪽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보다 많은 고용 인원을 좀 키워나가는 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밭 제품을 그리고 우리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제품을 해외에 있는 고객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발달 장애인분들에게도 좀 접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날을 좀 빨리 당기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수상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무슨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라고 하는 부분을 뭐 잊은 적은 없지만 그냥 계속 그냥 루틴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 이게 필요한 일일까?'라는 이런 회의감에 사로잡히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 수상이 사실 저 스스로를 또 일깨워 준, 다시금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감사하게 높게 평가해 주고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스스로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또 하나는 뭐 사소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제조하고 일하고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원래 그 가나안 저기 농사를 일구셨던 농군 학교의 그 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보람되고 개인적으로는 또 회원분들께서 보시기엔 또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아 그 농토가 이렇게 현대화돼서 그냥 아파트만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저런 가치 있는 사업을 하는데도 저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성수동에서 원래 처음 제조를 했다가 이제 그 지가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사실은 계속 외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장애 사원들이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지하철역을 벗어나면 사실 출퇴근을 못 하거든요. 버스는 사실 노선이 복잡해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 사실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게 지금 그 하남시 풍산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군 학교가 비록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개발의 역사에 이제 못 이겨서 넘어갔지만, 아쉽게 생각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 개발 덕분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자리해서 값진 사업을 좀 운영해 가고 있는 부분 있다는 건 뭐 에피소드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상이 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그리고 이 일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발달 장애인 고용에 그리고 채용에 힘써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보다 더 많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직접 고용 채용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저는 스스로가 고용 채용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그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만드는 건 어찌 되었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미션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기업들이 수가 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정말 가장 좀 첫 줄에 서는 농군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